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댓글에서 뭔가 저의 직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영상을 만들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식품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제가 일단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식품회사에서 식품개발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는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개발하고 있는 거는 밀키트라고 요새 가정 간편식으로 많이 나오는 제품이에요. 원재료들을 하나의 키트에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레시피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소비자들이 그 밀키트를 사면은 레시피에 따라서 키트를 조리해서 먹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원재료들 하나하나 소싱하고 그 다음에 그 소싱한 원재료들을 기반으로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저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제 일상 영상을 보면은 제가 밀키트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저 혼자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질문해주신 게 주요 업무에 대한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참고하면서, 제가 적은 걸 참고하면서 보고 있어서 시선이 살짝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하는 주요 업무는 당연히 식품 개발 업무겠죠? 근데 이 식품 개발 업무 자체가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그 다음에 생산, 그리고 품질팀 이런 식으로 좀 대내적으로는 그런 타 팀과의 업무 협의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식품을 개발하는 거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들을 하나하나 다 소싱해야 되는 업무를 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원재료들이 다 업체가 다른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타 업체와의 컨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다 설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소싱하기 위해서 타 업체와의 협력이나 교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하는 업무는 품질 관리가 있어요. 제품을 개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품을 꾸준히 모니터링함으로써 이 제품이 안전하게 판매되고 소비되고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첫 번째로 일단 제품이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럼 유통기한 내에서 안전하게 지금 소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유통기한을 조금 늘리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출시 후에도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제품이 안전하게 판매가 되고 또 소비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하는 게 이런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기초 연구 과제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팀에 따라서, 그 다음에 회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에게만 해당하는 거고요. 저는 기초 연구 과제로 좀 더 심화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게 직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과 그 이유 를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큰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직업적인 면에서의 역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성향적인 면에서의 역량,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런 직업적인 면에서의 역량은 기본적으로 대학교 학사 때 배우는 과목들 있잖아. 전공 과목들, 예를 들어서 뭐 식품화학, 식품영양학, 미생물학, 뭐 다른 과에 계신다면 뭐 분자생물학, 그 다음에 분석화학, 이런 식으로 좀 화학이나 그런 공학에 기반한 그런 전공 지식들이 굉장히 업무를 하면서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뭐 음료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뭐 당도와 산도에 대한 개념도 잘 알아야 되고, 식품에 유해할 수 있는 그런 세균이나 곰팡이, 식중독균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특성,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석사나 박사에 가서 배우지는 않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 학과에 있다면 학사일 때부터 이런 기본 지식들을 정말 잘 쌓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역량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교 전공 시간에 좀 열심히 듣는 게 진짜 향후에 업무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이런 직업적인 역량에서는 저는 이거 빼고는 딱히 생각이 안 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향적인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정리를 해보니까 좀 양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단순히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타 팀, 그 다음에 외부 업체와의 그런 컨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혼자 일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뭔가 교류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분명히 이 직업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참을성, 인내성, 그리고 끈기입니다. 왜냐면 이 제품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1 더하기 1은 2처럼 정말 공식에 의해서 딱딱딱 떨어지는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실험을 여러 번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결과가 굉장히 늦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빨리빨리 하거나 성격이 급하거나 뭔가 참을성이나 인내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꼭 이 역량을 좀 기르고 이런 역량이 없더라도 좀 참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끈기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호기심 그리고 창의력 그런 역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 어떤 제품 개발이든 이거 하면 어떨까? 약간 그런 거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랑 이거랑 조합하면 되게 맛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다 여기를 접목하면은 괜찮은데? 약간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뭔가 제품 개발이 어떤 프로세스를 딱딱딱딱 따져서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한순간에 딱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호기심이라든지 창의력 그런 것들이 뭔가 있는 분이라면은 훨씬 연구원으로서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추진력 그리고 도전 정신입니다. 앞서 제가 세 번째에 말했던 그런 호기심이라든지 창의력, 자신의 생각을 뭔가 추진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제품으로 탄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뭔가 시작이 되지 않는 거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거를 제품화시키는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하라는 업무만 하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거랑 이거랑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날 오후에 바로 해봐요. 진짜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느 정도의 왁구가 나오는지 그런 거를 저는 항상 확인하는 걸 좋아해서 생각하면은 저는 그냥 바로바로 해버려요. 그래서 일단 뭔가 시작을 해야지 또 거기서 개선을 하고 또 뭔가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창의력 그런 것도 좋지만 추진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도전하는 그런 역량도 연구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뭔가 자기 의견, 자기 소신을 가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면 이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에 따라서 기여도가 굉장히 다르고 또 상황이나 또 시간, 그 다음에 또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제품 개발을 할 때 내 의견이나 내 소신, 내가 처음에 이 제품을 개발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나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진짜 이 제품의 방향이 뭔가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이게 사실 그 의견들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거지. 그래서 뭔가 제품을 개발할 때는 내가 처음에 갖고 있던 그런 것들에서 타인의 의견을 조금씩 그냥
후추, 소금 후추 첨가하듯이 그렇게 첨가해서 그냥 참고로만 듣고 그래도 내가 가진 그런 처음의 의도와 방향은 쭉 가지고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약간 예전에는 뭔가 타인의 의견을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듣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뭔가 일을 하면서 그런 성향으로 계속 일을 하니까 제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내 제품을 개발하는데 내가 방향성을 자꾸 잃어. 그러면 그것보다 답답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 나도 내 의견을 확실하게 가지고 조금의 다른 의견들이 나왔을 때 내 의견을 뭔가 어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그렇게 업무를 수행을 했더니 진짜로 나중에는 내가 원했던 의도, 방향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처음부터 딱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면서 저도 얻은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도 만약에 이런 연구원으로서 일을 한다면 충분히 기를 수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서 진학할 수 있는 학과와 그 준비 과정을 물어보셨어요. 일단 저희 회사에 가장 많이 있는 학과가 식품공학과, 그 다음에 뭐 거의 비슷해요. 나머지는 뭐 식품영양학과, 미생물학과, 화학과, 뭐 분자생물학과, 또 축산학과, 저희 회사에 조금 특정된 거긴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뭐 화학 쪽이나 미생물학 쪽, 그 다음에 공학 쪽에 전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준비 과정에 대한 설명은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당연히 학사를 해야 되고 석사도 기본이고 그 다음에 박사를 하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가장 많은 학과는 식품공학과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 직종에 미친 영향. 일단 코로나19가 이제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뭔가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던가 아니면 유산균 뭐 그런 것들 제품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또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뿐만 해도 건강기능식품을 예전에는 되게 귀찮아서 잘 안 챙겨 먹고 그랬는데 요새는 계속해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TMI로 제가 요새 챙겨 먹는 거는 뭐 루테인이랑 그 다음에 유산균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밀키트 담당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밀키트 제품에 대한 그런 수요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뭐 집콕을 한다든지 아니면 홈파티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뭔가 친구들 불러서 요리하고 파티하고 그런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밀키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간편식들, 그냥 한 번에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을 수 있는 그런 간편식, 냉동 제품 그런 것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업무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사태가 저한테 미친 영향은 일단 저희는 재택이 불가능해서 재택을 안 해요. 왜냐면 이 연구원이라는 업무 자체가 단순히 사무직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뭔가 개발하고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실험실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재택을 한다는 뜻은 일을 아예 중단한다는 뜻이라서 저희는 재택을 안 하고 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하는 제품 개발 업무에 차질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생산 쪽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이 중단이 되겠죠? 그러면 뭐 제품 개발 업무 일정이 미뤄지거나 아니면 생산이 중단돼서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거나 그런 손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영향을 미친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직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을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직종에만 한정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직업이라든지 본인의 전공을 선택할 때 제가 했던 그런 팁을 조금 알려드리자면은, 사실 어디 회사를 가든 정말 돈을 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 회사를 가든 분명히 야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워라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인간관계에서 힘이 들 수도 있고 회사 업무 자체에서도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를 가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어느 회사를 가든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있고 돈을 적게 버는 직업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을 하는 게 정말 기본적이고 당연한 거일 수도 있지만 정말 생각해보면 진짜 꼭 필수적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한 게, 우리가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을 6시간이라 치면은 나머지 18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은 일하는 곳에서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게 직업이 되면 굉장히 힘이 들 수도 있고 또 싫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관심도 없고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하루의 절반의 시간을 거기서 보낸다고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절대 못할 것 같다는 거를 전 대학교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진짜 하고 싶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진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제 전공이 정말 좋다는 거를 저 스스로 느꼈고 이 전공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연구원의 직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그래도 일이 조금 덜 힘들고 내가 그래도 회사가 싫고 짜증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좋아서 뭔가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을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이 직업을 선택한 게 당연히 전공만 좋아서 그 다음에 이 직업 자체가 좋아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저도 뭔가 사회적 지위라든지 돈을 얼만큼 버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지만 내가 만약에 돈을 고정적으로 또 충분히 못 번다 그러면 저는 또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원이라는 직업에 저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벌 수 있다는 그런 직업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연구원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직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진짜 관심 있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이 전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석사를 했기 때문에 연구원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내가 이 전공이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인가, 그리고 이 직업이 진짜 내 적성에 맞는 일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처음에 연구원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연구만 하고 책상에 앉아서 논문 읽고 논문 쓰고 약간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일단 제 기준으로 저는 이제 제품 개발을 하는 연구원을 기준으로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음료 제품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일단 배합을 쳐야 되죠. 그러면 실험실에서 배합을 열심히 치고, 이게 우리가 단순히 요리를 하는 거는 그냥 요리해서 사람들이 그냥 내가 먹고 내 가족이 먹고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배합이나 레시피를 제품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대량 생산을 미니 버전으로 꼭 공정을 돌려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음료 제품에 대해서 내가 뭔가 배합을 짰다, 그리고 배합을 쳤다, 그리고 나서는 항상 그거를 공정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요. 그러면 하루에 매일매일 배합치면 그 공정을 계속해서 하니까 그냥 하루 종일 배합치고 공장 그런
소형화 공장 라인이 따로 있어요. 아마 회사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소형화 공장 라인에 가서 그 제품을 다 태워서 이게 진짜로 대량 생산화가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작업들, 그런 것들을 매일 하는 게 연구원의 루틴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밀키트 개발을 하기 때문에 제품을 소싱을 다 했으면은 이거에 대한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하루 종일 요리만 하는 거예요. 저는 서서 요리하고 뭐 또 치우고 또 요리하고 또 치우고. 이게 근데 또 제품을 하나만 개발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게 제품이 정말 쏟아지듯이 출시를 하기 때문에 정말 하루에도 요리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래서 제가 집에서는 되도록이면 요리를 정말 최소화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저는 요리하는 걸 그래도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이고, 회사에서도 요리하는 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품 개발 연구원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강해야 된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체력이 약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평소에 체력 관리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긴 해요. 이렇게 체력 관리하지 않으면은 오래 일하기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네,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직도 체력이 중요한데 하물며 연구원은 체력이 정말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경험이나 경력. 첫 번째로 저는 마케팅 쪽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마케팅의 경험이 있어서 그게 입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어필이 됐었고, 그거를 계기로 저는 마케팅 팀에서도 일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제품을 뭔가 처음에 시작하고 제품의 컨셉을 잡고 방향을 잡는 게 사실 연구원이 아니라 마케터예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나 시장의 트렌드를 잘 고려를 해서 마케터들이 그거를 연구원에게 제안을 하는데, 만약에 연구원이 그런 마케팅적인 역량이 있다면은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마케터에게 먼저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배합이나 그런 레시피 같은 것들을 짤 때 시장 상황들을 잘 반영을 해서 뭔가 주체적으로 내가 배합비를 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케팅 쪽에 경험이 있으시다면 입사를 할 때 굉장히 회사에서 좋게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밀키트 개발자다 보니까 그쪽에 치중을 한다면 뭐 조리 기능사 자격증, 한식, 양식, 중식 있으면 무조건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로 뭐 식품 기사, 영양사, 위생사 이런 쪽에 뭔가 식품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 무조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준비를 하셔서 뭔가 입사를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지금 생각나는 정리한 것들을 잘 풀어보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좀 더 알고 싶은 내용들, 또 추가적으로 부족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또 다른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댓글로 또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런 Q&A 같은 영상 찍어서 좋네요.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해볼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올게요. 안녕.